안녕하세요. 영자론 생 기초문법 제3권 제17장 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첫 번째, 분사, 현재 분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전에 앞서서 분사가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분사의 개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 분사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분사란 뭡니까? 동사를 이용해서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건 동사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 게 있었죠? 명사를 만드는 동명사를 살펴봤어요. 앞에서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동사를 이용해서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인 분사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동사 원형에 ing 혹은 ed를 붙여서 만든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는 동명사랑도 같은 형태죠. 그래서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ed를 붙여서 만든 분사 형태 또한 있습니다. 자, 이래서 분사는 동사를 재료로 만드는 형용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 라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는 크게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가 있다 라고 보시고요. 이러한 명칭은 시제와는 관련이 없어요. 현재형에는 현재 분사를 쓰고 과거에는 과거 분사 쓴다. 이게 아니라 그 명칭은요, 그냥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분사는 ing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형, 진행형을 닮았다고 해서 현재 분사라고 이름 붙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 ed가 붙었으니까 과거형과 닮았다고 해서 과거 분사라고 이름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시제랑 혼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란 뭡니까?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현재 분사란 시제와는 관련이 없다 말씀드렸죠? 그냥 모습이 현재형을 닮았다고 해서 임의를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재 분사는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느냐를 보시면 형용사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혹은 주격, 목적격 보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형용사 수식 혹은 보호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보시면은 It is an interesting game. 그것은 흥미로운 게임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interesting 이라는 interest 라는 흥미롭게 하다라는 동사에다가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흥미로운 이라고 해서 게임을 꾸며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interesting game, 여기서 interesting은 현재 분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 하나의 그냥 형용사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자,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실 부분은 자, 그러면 언제 ing를 쓰고 언제 ed를 쓰냐를 보시게 될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뭐예요?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그죠? 능동적인 겁니다. 게임이 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interesting을 쓰는 거고요. 만약에 게임이 흥미로워진 대상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intereste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장에 맞지 않으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 비슷한 예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분사의 형태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형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현재 분사는 어떻게 쓰인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진행형에 쓰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거는 interesting game 같은 거는 이제 수식하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보시면은 He's watching TV in the living room. 그냥 living room, 그러니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watching이 현재 진행형에 쓰인 watching이 뭐라고요? 그렇죠. 현재 분사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행형에 쓰인 ing가 현재 분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Look at the sleeping baby, 잠자는 아기. 그래서 sleeping이 baby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러한 현재 분사는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명사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요, 명사 앞 혹은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적 성질을 가집니다. 수식하는 형용사적 성질이에요. 자, 근데 동명사는
같은 형태를 취해요. 왜? 동명사 플러스 ing가 그죠? 그런데 명사적 성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형용사, 동명사는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동명사는 명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보어, 목적어로 쓰인다. 왜? 명사가 하는 역할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뭐 하는 것으로 이제 명사처럼 해석이 된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So writing a letter in English is not easy. 자, 영어로 letter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문장이에요. 쓰는 것은 그래서 주어로 쓰였죠. 그다음에 뭐 my hobby is making model planes. 그러니까 내 허비는 취미는 그 모델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다. 허비가 만드는 것이니까 보호로 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사처럼. 자, 두 번째, 현재 분사는 어때요? 형용사적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행형이나 아까 현재 진행형 보신 것처럼 진행형이나 혹은 보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또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형용사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y father is making a model plane for me.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제 모형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에 쓰인 making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현재 분사로 쓰인 것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 수식하는 겁니다. 보호로 쓰인 겁니다. 자, she stood. 그녀는 서 있다. Looking out of the window.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서 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서 있는데 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로 쓰인 거죠. 그녀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녀가 뭐라고 있는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looking을 보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볼게요. Look at the drowning man. 자, 그 물에 빠져 있는 남자를 물에 빠진 남자를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rowning 빠지는 남자. 그러니까 drowning man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처럼 이렇게 수식을 하거나요, 아니면 보호 쓰이고요, 아니면 진행형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현재 분사를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인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동명사는 뭐뭐 하기 위한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의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는 저희가 앞에서 봤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sleeping bag, sleeping baby.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해석을 보시고 이게 현재 분사인지 이게 동명사인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었을 때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서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고 있다면 동명사가 되는 거고요. 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서 이제 뭐 수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능동의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현재 분사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sleeping baby 잠자는 bag 이상하죠? 뭐요? 잠자기 위한 목적이랑 용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동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기 그냥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능동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때는 현재 분사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sleeping이지만 그 해석에 따라서 동명사가 되는 수도 있고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요. 구별하세요. 그 다음 현재 분사의 의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미는 어떻게 해석된다 그랬죠?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는 거 이제 의미가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이때 수식 받는 명사와 현재 분사는요. 능동의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수동의 관계다 그러면 과거 분사를 쓰게 될 거예요. 그거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의 관계에 있다. 보도록 할게요. Look at the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기를 잠자고 있는 아기가 자고 있죠? 능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sleeping baby ing로 꾸며주는 거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the sleeping baby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아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 baby is sleepy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Do you know the girl? 너 그 소녀를 아니? Dancing in the hall. 홀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 그래서 dancing 꾸며주고 있죠? 근데 그 여자애가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at girl is dancing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능동의 관계인 걸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세요. 세 번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man standing over there is my father. 저기에 서 있는 남자는 우리 아빠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저기 서 있는 남자, 그 남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ng를 썼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So the man is standing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요점은 뭡니까? 능동의 관계에 있다. 수식받는 명사와 능동의 관계일 때는 ing, 현재 분사로 수식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세요. 자, 그러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과거 분사입니다. 자, 과거 분사는 뭐냐? 동사 원형에다가요,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거세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형태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제 과거 시제랑 연결하기 쉬운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고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습이 닮아서 그런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제랑은 상관이 없다. 그냥 그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 과거 분사는 어떻게 쓰이느냐?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는 둘 다 형용사로서 쓰이는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고 주격,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건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뭐다? 현재 분사는요, 수식을 받는 명사랑 능동의 관계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관계라는 거세요. 이해되시나요?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there is a hidden signature in the picture. 그 그림에는 있습니다. 뭐가? 숨겨진 서명이. 자, 어때요? signature가 그죠? hidden 그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자, hide를 동사 hide를 변형을 해서 이제 과거 분사형을 해서 이제 과거 분사로 만들어 준 건데요. 자, 주의할 게 있죠. hide가 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ed 붙여서 hided가 아닙니다. 여기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 무조건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요. 과거 분사형을 쓰는 거세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거 분사기 때문에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그 3단 변화 다 기억하셔서 알맞은 과거 분사를 쓰셔야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hidden이라고 꾸며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hiding이 아니라 hidden이냐? 그건 뭡니까? 시그니처가 감춰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그니처가 주체를 해서 감춘 게 아니라 시그니처가 숨겨진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객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there is a hiding signature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른 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뭐 interesting game 봤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봅시다.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game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 게임에 관심이 있다라는 흥미가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왜 interesting이 아니라 interested이냐? 원인은 그렇죠. 수식을 받는 게 뭡니까? people이죠. 사람들이 흥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미가 있어진 거잖아요. 흥미롭게 하는 주체가 아니라 흥미롭게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맞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까 본 interesting game 같은 경우는 게임이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흥미롭게 하는 주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nteresting을 쓴 거고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재미있어진 거기 때문에 interested를 쓴 거죠. 이해되셨죠? 그거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형태와 의미 보도록 할게요.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ed를 붙인 형태가 된다. 그런데 불규칙 분사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과거 분사형을 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형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는지 봤었을 때 첫 번째 완료형으로서 어떻게 have pp의 완료형을 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 혹은 뭐 현재 완료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I have known him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를 알아왔다 라고 쓰일 때 have pp 에 쓰인 이 pp가 과거 분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뭐 pp 쓰이는 건 뭐 있습니까? be 플러스 pp 뭐죠? 그렇죠. 수동태입니다. She's loved by everyone. 모든 사람에 의해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loved 수동태에 쓰인 것도 pp 과거 분사다 라고 정리하시고요. Look at the broken window.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수식을 합니다. 명사를 수식을 하죠. 그런데 뭐가 차이라 그랬죠? 이 수식을 받는 명사랑 수동의 관계에 있을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broken window. 창문이 깨어진 거니까. 그래서 broken을 쓴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과거 분사는요. 자, ed를 붙인 형태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어쨌든 완료형, 그리고 수동태,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 분사의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과거 분사는요, 뭐뭐 되어진, 뭐뭐 하여진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이때 수식받는 명사와 이제 과거 분사는 수동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broken window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breaking window가 아니라 broken window로 쓴다라는 거. 왜? 능동의 관계, 아니,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idiom처럼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poken English 말하여진 영어는 구어 영어, used car 사용되어진 차, 중고차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색하게 해석을 하면 어색하니까 적절한 우리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어 영어, 뭐 중고차, 삶은 달걀, 낙엽, 뭐 마이크라는 소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말을 찾아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동의 관계일 때 과거 분사로 꾸며준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과거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적 용법은 우리가 이미 알아봤었습니다. 그죠? 뭐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었죠. 한정적 용법은 뭐였어요? 한정한다, 즉 수식을 하는 거였고요. 서술적 용법인 그렇죠. 보어로 쓰이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보시면은 명사의 앞, 뒤에서 그 명사를 직접 수식하거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적 역할을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건 현재 분사건 형용사의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하는 그 역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정적 용법부터 보실 텐데요. 한정적 용법은 과거 분사가 수식을 하는 거세요. 그런데 단독으로 수식을 하면은 명사 앞에, 근데 과거분사 뒤에 뭐 뒷다리는 없고가 있으면은 명사 뒤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길기 때문에 뒤에서 놓인 거예요. 예를 보시면 쉬울 거예요. Wounded soldiers, 그 다친 그 병사들은 were carried to the hospital, 병원에 운송되어졌다라는 문장입니다. 다친 솔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wounded, 앞에서 그냥 단독으로 꾸며줬죠. 그냥 형용사가 꾸며주듯이 앞에서 꾸며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분사 뒤에 무슨 어구가 있어요. 이것처럼 The car repaired by the mechanic. 자, 그 수리공에 의해서 수리되어진 칸은 내 거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근데 repaired 수리한 차인데요. 그 메커닉이 한 거예요. 그래서 by the mechanic이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뒤에서 꾸며준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경우는 이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붙여주면은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대시 관계대명사가 될 거고요. be repaired 수동태가 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뒤에 뭐 따르는 어구가 있으면 뒤에서 수식을 한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거 분사의 서술적 용법입니다. 서술적 용법은요 뭐예요? 서술하는 거죠. 서술하는 건 말 그대로 보어가 됐다는 거예요. 보충 설명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주격 보호로 쓰일 수가 있고 또 목적격 보호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자, 주격 보호 예를 보시면은 She remained unmarried. 그녀는 미혼 혼인 상태이다, 미혼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목적격 보호입니다. 어떻게 되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I heard my name called. 나는 내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을 들었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called로 쓰이는 거죠. 왜? 수동의 관계잖아요. 이름이 불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I heard my name called. 과거 분사 쓰셨을 때 여기서 called는 목적격 보호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과거 분사가 오는 형태입니다. 원래는 사역동사 나오면은 이제 뒤에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걸 저희가 살펴봤었죠. 그거 말고도 사역동사 즉 have, let, make, get, help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쓰여서요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주어의 의지가 있는 경우는 시키다 사역의 뜻이 되는 건데 주어의 의지 관계가 없는 경우는 뭐뭐 당하다라는 수동의 뜻이 됩니다. 해석해보면 쉬우세요. I had my picture. 나는 내 사진이 taken, 찍혀져지게 했다라는 거세요. 자, 그러니까 사역동사 오고요. 목적어가 오고요.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뭐뭐 되어지게, 수동에 뭐를 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뭐뭐 하게 시켰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세요.
만약에 이제 주어의 의지가 상관이 없으면 뭐뭐 당하다라는 수동의 뜻이 되는 거고, 요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목적어가 뭐뭐 되어진 경우에, 그죠? 사역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과거 분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진이 찍혀지게 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내신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이제 주관식 문제로 많이 나오죠.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 부사가 이끄는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접속 부사. 자, 틀린 분이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접속 부사가 아닙니다. 접속사예요. 즉 종속 접속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해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교재에 보면은 자, 접속 부사라고 다 잘못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사 구문을 바꾸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이냐?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 접속사 뭐가 있어요? when이라든지 as라든지 after 뭐 등등 있었죠. 이런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 즉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구문을요 분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구문인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구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한다. 무슨 말이죠? 절을 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분사를 이용을 해서 주어 동사 없애버리면 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을 구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분사 구문이 라는 말은 분사를 재료로 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접속사 편에서 종속 접속사를 봤었죠? 뭐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s, 뭐 before, since, 뭐 if 등등, although 등등 있었죠? 이러한 종속 접속사 보아하셨는데, 이러한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분사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축약해서 분사를 이용한 구를 만드는 것이 분사 구문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종속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자, 이때 접속사를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생략을 하면 이게 if인지 when인지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생략하면 안 되겠죠. 왜?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생략의 원칙은 복원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이 말은 뭐냐? 생략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면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략을 하면 의미가 추측이 안 된다, 그러면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어쨌든 첫 번째, 종속 접속사를 생략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요,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만약에 if절을 맞다고 해요. if절에 있는 주어랑 그 다음에 주절에 있는 주어랑 같아요. 그러면 if에서 if를 이미 생략했죠. 종속 접속사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주어도 생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종속절의 주절과 주어가 다르면은 분사구문을 바꿀 때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꼭 놔둬야 되세요.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시면은 when he walked in the park, 자, 그가 파크에서 걸었을 때 he found a strange tree, 그는 이상한 트리를 발견을 했대요. 자, 그러면 when을 없애줍니다. 그죠? 첫 번째 단계 when 없애주는 거였으니까 없애주고, 근데 he와 he, 주절의 he와 종속절의 he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he를 생략해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같은 경우 생략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walked가 봤었을 때 지금 시제가 같으니까 ing만 붙여서 walking in the park로 바꿔준 거죠. 자, 그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주절의 주어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Because she was angry, 그녀가 화가 났기 때문에 I didn't go out, 난 나갈 수 없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she와 I 다릅니다. 그러면 생략하면 안 되죠. 그래서 she를 놔둬야 된다는 거세요. she, 지금 비동사 was가 쓰였는데 시제가 같으니까 원형에다가 ing 붙여서 being angry, I didn't go out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주절이랑 주어가 다르면은 놔둬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저희가 단계를 덜 설명드리고 지금 바꿔버렸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종속절의 동사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형태인 ing로 만들어주고요. 수동이면 과거 분사 형태인 ed로 만들어줍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while she walked along the river, 자, 강을 따라서 걸어가는 동안에 she met James. 자, 그녀는 제임스를 만났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단계 따라 바꿔볼까요? 자, while 없애주고요. she 같으니까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walked, 능동이죠? 그래서 그냥 walking, ing만 붙여주면 되는 거세요. 지금 시제가 같기 때문에 그냥 원형에다가 ing에서 walking along the river로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수동이면 어떻게 해요? ed로 써준다 그랬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door was broken, I was in the living room. 자, 문이 부서졌을 때 나는 living room, 그러니까 거실에 있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when 없애주고요. The door, I, 다르네요. 그럼 놔둬야 되죠? The door 놔두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was broken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being broken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왜? 여기 동사는 be broken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제가 같으니까 그냥 ing 붙여서 being broken 쓰시는데 여기서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being은 생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roken만 남은 거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능동이면 ing가 되는 거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만 남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being이 생략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가 함께 연결된 동사의 형태에서는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단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형용사는 그대로 남겨둔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While she was walking in the park, I found a strange tree 라는 문장에서 어때요? While 없애주고요. he 같으니까 없애주고요. be walking이죠. 그죠? 그러니까 be walking in the park인데 비동사 생략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walking in the park라고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가 보러 오거나 비동사의 종속절의 본동사일 때 이때는 비동사의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when she was a teacher, he met the girl 이라는 문장에서 when 없애주고요. he 같으니까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was를 쓸 건데 자, 시제가 같으니까 그냥 원형에다가 ing 써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being a teacher. 지금 보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being a teacher 놔뒀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When he was in the room, he listened to the music. 자, 그가 룸에 있었을 때 그는 이제 음악을 듣고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when 생략해주고요. he 같으니까 생략해주고요. 시제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was 비동사 플러스 ing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eing in the room을 써주는 거죠. 왜? 이때는 본동사로 쓰였기 때문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being in the room 자동사로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는 거세요. 그래서 being in the room, he listened to the music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장에서 being을 생략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in the room, he listened to the music 하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방에서 그는 음악을 들었다 라고 문이 성립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구만 남겨둘 수도 있다 라고 보충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은 완료형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완료형 have는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있다. 즉, having pp가 되는 거세요. 그래서 보시면 because he has been to Europe, he knows European custom. 자, 그가 유럽에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유럽 그 습관에 대해서 안다, 커스텀에 대해서 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because 생략해주고요. he 같습니다. 생략해줍니다. 그죠? he 생략해주고요. 그 다음에 has been 여기는 knows 어때요? 시제가 다릅니다. 그죠? 그럼 완료형 나타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have pp를 어떻게? having pp를 해주는 거죠. having been to Europe으로 바꿔주는 거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완료형 할 때 어떻게 한다? having pp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는 수동태일 때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고 과거 완료형만 그대로 남겨둡니다. 자, 뭐예요? 수동태일 때 비동사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문장이죠. Because the window was broken, I was scolded by the teacher. 그래서 because 생략해주고 the window, I 다르니까 the window 남겨두고 was broken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분사만 안 둔다 그랬죠. 그래서 broken, I was scolded
by the teacher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뭐가 생략돼 있다고요? being이 생략이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면서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broke만 남아있다. 꼭 생략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분사 구문을 다시 부사절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해석을 해서 어떠한 종속 접속사가 쓰였는지 아셔야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시면은 finishing lunch, 점심을 먹고 he went out for a walk. 그는 이제 산보를 나갔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선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뭐야? 아, 종속절행 주어랑 주절행 주어가 같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he finishing lunch로 됩니다. 그죠? 그런데 동사가 finishing으로 그냥 써 있어요. 그냥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아, 능동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ing만 붙인 것만 봐서 아, 시제가 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같은 시제로 해서 he finished, 여기서 went out이니까 그죠? he finished lunch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갔다라는 게 되니까 어때요? 의미가 after를 써주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접속사 after를 써줘서 after he finished lunch, he went out for a walk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세요. 우선은 봤었을 때, 자, 주어가 뭔가 봤을 때, 아, 같으면 생략돼 있고 안 같으면 남아 있을 거니까 남아 있는 경우는 그 주어를 써주고요. 없는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랑 같은 주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자, 그냥 ing만 붙은 경우에는 시제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시제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거세요.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을 해서 알맞은 종속 접속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분사 구문을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요, 분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not knowing him, I kept silent. 나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knowing him,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because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because의 그 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knowing 앞에다가 not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를 보시면 never knowing that I lived in his neighborhood, he didn't come to see me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never를 앞에 써줬네요. 그러니까 즉 요점은 뭡니까? 분사 구문에 부정을 하려면 분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써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